나는 중앙대 패션 디자인학과를 졸업했다. 좋은 대학을 나오면 무조건 인생이 잘 풀리는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30살, 결국 백수가 되었다. 좋은 대학 보내주면 뭐하노? 좋은 대학 간 거 아깝지도 않나? 나를 하찮 다는 듯이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하는 엄마의 말에도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고작 그러게.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하나 이렇게 결국 백수가 되었을걸. 왜 그 비싼 등록금을 들여가며 왜 그 많은 시간을 고군분투하며 보냈을까? 이런 회의감이 밀려왔다. 그 당시 나에게 남은 것이라곤 중앙대 졸업증명서와 요가 자격증, 이것 딱 2가지였다. 오늘 이 영상은 30살 백수 여자가 요가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요가원 원장까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나는 대체 가능한 부품처럼 살고 싶지 않았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대체 불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 요가 강사에 30대를 올인하고 있다. 쉽게 돈을 많이 벌던 때가 있었다.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쇼핑몰이 있었는데 거기서 주 5일 하루 5시간만 일하고 월급으로 약 250만 원을 벌었다. 일한 시간과 노동 대비 꽤 많은 월급이었다. 사건이 터진 것은 이날부터였다. 동갑내기 친구가 새로 입사했는데 그녀는 일도 꽤 잘하고 머리도 좋은 친구였다. 그런데 이 친구는 어느 날부터인가 나의 일을 조금씩 빼오며 자기 업무로 가져가기 시작했다. 급기야 내가 출근을 한 날에조차 나의 업무를 자신이 한 뒤 나에게 검수받지도 않고 대표에게 승인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순간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기계의 작은 부품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여태 열심히 해오던 이 일이 누가 봐도 대체될 수 있는 일이었다는 사실에 모멸감을 느꼈다. 나의 일기장에 가장 많이 적혀있던 문장은 이것이었다.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다. 결국 나는 자발적 퇴사를 했고 남은 것은 40만 원의 통장 잔고와 RYT 300 요가 지도자 자격증, 그리고 30살이라는 사회적 시선뿐이었다. 그렇다. 퇴사 당시 내 손에 있던 유일한 자격증은 단 하나. 단순히 요가가 좋아서 따두었던 요가 강사 자격증이었다. 문제는 이 과정을 공부할 당시 요가 수업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예를 들어 말하는 훈련이나 수업 시퀀스를 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말 그대로 껍데기 같은 자격증.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다. 제40대 미국 상무부 장관 지나 레이몬도는 이렇게 말한다. The difference between a dream and a goal is a deadline. 목표는 데드라인이 있는 계획을 말한다면 반대로 꿈은 마감일이 없는 계획을 말한다. 이것을 다시 쉽게 설명하자면 목표는 오롯이 나의 힘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꿈은 나의 힘이나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요가 강사 자격증을 따서 요가 강사가 되는 것은 나의 목표이나 성공한 요가 강사가 되는 것은 꿈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꿈이 없으면 그에 맞는 목표 또한 세울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퇴사한 날 책상 앞에 내 이름으로 대체 불가능한 요가 강사 되는 것이라고 써두었고 그 밑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목표들을 적었다. 내가 세운 작은 목표들은 이랬다. 1번, 매일 1시간씩 요가 큐잉을 연습하고 목소리를 녹음한 뒤 다시 듣고 스스로 피드백해보기. 2번, 요가 자세 하루에 하나씩 공부하고 나만의 자료로 다시 만들기. 3번, 구인구직에만 매달리지 말고 나만의 수업을 기획해서 사람을 모아보기. 나는 최대한 이 목표들을 매일 해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요가 동작을 잘 하는 것이 요가 강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 하는 기술이 핵심 역량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요가 강사의 자질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경험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명상 요가 지도자 자격증을 만든 것이기도 하다. 단순한 요가 기술을 넘어서 그것을 타인에게 잘 전달하는 방법과 진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요가 강사들을 돕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2년간 프리랜서 요가 강사로 월 500만 원까지 벌 수 있었다. 그리고 지난 2024년 11월 보증기관에 가서 3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나는 해운대 상가를 계약했다. 특히 3번이 정말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만약 기존에 있던 구인에만 취직하던 사람이었다면 무엇인가를 새로 만들고 운영해 나간다는 것이 낯설고 두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요가원을 만들고 운영한다는 것은 늘 내가 해오던 일의 스케일의 큰 버전이라는 느낌만 들었고 심리적인 부담감이 거의 없었다. 실제로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예약 시스템이나 운영, 결제 시스템을 모두 다 쉽게 갖출 수 있었다. 까지 들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게 뭐야? 이게 끝이야?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너무 시시하다. 맞다. 그러나 나는 이 시시한 것을 실행하는데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 몇천만 원짜리의 대학교와 의미 없는 회사들에 나의 20대 전부를 투자했다. 현대의 유명한 철학자로 꼽히는 최진석 교수님은 이렇게 말한다. 꿈은 거칠고 비합리적이며 돌출적이라고. 젊은 날에 나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계획들만을 세우며 살아왔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나의 선입견이었을 뿐 사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건 객기처럼 보이는 용기였다. 그러나 만약에 요가 강사의 자신의 삶을 올인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두렵다면 투잡을 적극적으로 권한다. 본업의 월급을 유지하면서도 일주일에 2-3개의 수업을 꼭 맡아서 해보는 것을. 가늘고 길게라도 이어가면 결국 언젠가 자신이 정말 소망하던 거칠고 비합리적인 꿈은 현실이 된다. 지금 책상 앞에 있다면 종이를 하나 꺼내서 이 2가지를 적어보는 건 어떨까? 합리적이진 않지만 늘 내가 생각하고 염두에 두는 나의 꿈은 무엇인가? 오늘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즉 목표는 무엇인가? 이 2가지를 매일 반복한 것이 나를 백수에서 요가원 원장으로 만든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이었다.